이현우 씨, 문 열어. 당신은 아내로서 로마에 갔다가 낯선 사람으로 돌아왔어. 메시지는 화요일 오후 3시 47분에 도착했다. 오후 내내 나를 괴롭혔던 코드의 버그를 잡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고 나는 또 다른 고객의 불평이나 아마도 나중에 맥주 한잔 하자는 진철의 제안일 거라고 생각하며 흘끗 보았다. 대신 나는 공항 게이트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서연의 사진을 보았다.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와 함께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옛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전 남자친구인 민준과 함께 로마로 날아간다고 했다. 진정하라고. 그녀의 대학 시절 전 남자친구인 민준. 그녀는 몇 달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그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내가 그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항상 그냥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그녀에게 알림처럼 꽃을 보내고 그의 국제 컨설팅 업무에 대해 온갖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바로 그 민준. 나는 1분 동안 휴대폰을 쳐다보며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내가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내 아내가 방금 다른 남자와 함께 이탈리아로 날아간다고 내게 통보했다. 허락도 논의도 없이 그냥 갔다. 정리라. 나는 텅 빈 교회의 서재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래. 로마에서 전 애인과 낭만적인 주말을 보내는 것보다 더 명확한 정리는 없으니까. 사진 속 비행기표는 1등석이었다. 분명히 민준의 돈이었다. 아내는 지역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고 괜찮은 돈을 벌었지만 즉흥적으로 로마 여행을 갈 만큼은 아니었다. 모두 민준의 짓이었다. 평소처럼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서재 문 너머로 완벽하게 장식된 우리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서연의 취향이었다. 그녀가 3시간 동안 고른 쿠션들, 그녀가 시내 갤러리에서 사자고 고집했던 그림들, 아무도 읽지 않는 인테리어 디자인 책들.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녀에게서 온 또 다른 문자. 호들갑 떨지 마, 이현우. 일주일뿐이야. 우리 사이에 정리할 게 좀 있어. 날 믿지, 신뢰. 그 단어는 웃겼다. 나는 재킷을 걸치고 옆집에 사는 지순의 집으로 갔다. 지순은 우리 이웃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예리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또한 서연의 매력에 결코 넘어가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지수는 요가 바지와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검은 머리를 지저분한 롤빵 머리로 묶고 문을 열었다. 이현우 씨, 피자 먹는 게 불법이라고 누가 말한 것처럼 보이네. 무슨 일이야? 아내가 방금 공항에서 문자를 보냈어. 옛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전 남자친구랑 로마로 날아간대. 지수의 눈이 커졌다가 가늘어졌다.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런 젠장. 서현, 지수가 말을 고쳤다. 미안, 내 아내인 거 알잖아. 정말. 내 말은 어떤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일주일 동안 유럽으로 떠나? 지수는 잠시 내 얼굴을 살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중이야. 글쎄. 네가 받아들이는 동안 그녀는 아마 저 국제 컨설턴트 놈이랑 3만 피트 상공에서 샴페인이나 마시고 있겠지. 지수가 커피 테이블에 있는 그녀의 휴대폰을 집었다. 이리 와. 내 옆에서. 뭐 하는 거야? 나 대신 문자 보내주려고? 그녀는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휴대폰을 들었다. 웃어, 이현우. 너는 자유로워질 참이니까. 셀카는 완벽하게 나왔다. 지수는 평소처럼 아름다웠고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우리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타이핑했다. 진정해. 넌 대체됐어. 이혼 서류는 내일 접수될 거야. 지수야. 나 이거 못 보내. 그녀가 받을 만한 대가야. 그녀는 다른 남자랑 로마에 가면서 네 허락을 구하지 않았잖아. 네가 그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사귀는데 왜 그녀의 허락을 받아야 해?
그녀가 옳았다. 완벽하게 옳았다. 게다가 지수가 계속했다. 나는 사실 너의 대체자가 아니야. 나는 내 공범이야. 차이가 있지. 나는 문자를 다시 한번 보고 용기를 잃기 전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변호사한테 전화해. 지수가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20분 후 나는 지수가 그녀의 인맥을 통해 찾아준 이혼 전문 변호사인 마틴 클라인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는 비쌌지만 빠르기도 했다. 가출. 클라인이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말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남자와 유럽으로 날아갔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8년이요. 자녀는요? 없어요. 자산은요? 집은 공동명의 공동은행 계좌, 그녀 차, 내 차. 꽤 평범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오늘 밤에 긴급 서류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나라를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할 근거가 됩니다. 메시지와 사진이 있다고 하셨죠? 네. 훌륭합니다. 즉시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초안을 작성하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녀는 로마에 있는 동안 온라인으로 송달받게 될 겁니다. 내가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우리 둘에게 와인을 따랐고 우리는 그녀의 소파에 앉아 길 건너편 내 집 창문을 내다보았다. 알잖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 적이 없어. 정말? 네 말이 맞아. 그녀는 가짜였어. 그 모든 달콤함과 매력은 연기였지. 나는 그녀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너한테 말하는 방식을 봤어. 마치 네가 하인인 것처럼. 나는 그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다. 사람들 앞에서는 서연은 완벽한 아내였다. 항상 지지하고 사랑스럽고 항상 내 손을 잡거나 내 농담에 웃어주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녀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비판했다. 내가 식기세척기에 접시를 놓는 방식, 내 옷 선택, 내 친구들, 내 직업. 그녀는 몇 달 동안 이것을 계획해왔어. 나는 깨닫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모든 늦은 밤 민준과의 문자. 그녀가 갔던 출장, 새 옷, 헬스장 회원권. 그리고 갑자기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싶어 했던 것까지. 이탈리아어. 지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일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그녀 회사가 유럽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리고 넌 그걸 믿었어? 믿고 싶었어. 차이가 있지. 내 전화가 울렸다. 서현이 내 문자를 봤다는 알림. 그리고 다시. 전화는 5분 후에 시작되었다. 나는 모든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보냈다. 받지 않을 거야? 지수가 물었다.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선택을 했어. 그녀는 다른 남자랑 로마행 비행기를 탔잖아. 그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너무 늦었어. 전화는 계속 왔다. 몇 분마다 내 휴대폰은 서연의 이름과 사진으로 불이 들어왔다. 우리 결혼식 날 찍은 사진, 그녀가 행복하고 순진해 보였던 사진. 마침내 지수는 내 휴대폰을 낚아채서 전원을 껐다. 더 낫지? 그녀가 물었다. 훨씬. 우리는 저녁 내내 계획을 세웠다. 지수의 집은 우리 집 현관을 완벽하게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서연이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클라인은 다음날 아침 이혼 서류를 접수할 것이었고, 이는 그녀가 아직 로마에 있는 동안 서류를 받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집은 우리 공동 명의였다. 하지만 나는 지난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했고, 그녀는 옷과 스파 트리트먼트에 돈을 썼다. 민주는 어떡하고? 지수가 물었다. 그는 그에게 뭔가 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비싼 정장. 유럽 억양 가문의 유산으로 사는 민준.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 없지만 원할 때마다 여자를 로마에 데려갈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남자. 불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불법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냥 무언가라고 했지. 와인이 나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무슨 생각인데? 지수가 미소 지었고 그것은 유쾌한 미소가 아니었다. 나한테 맡겨.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자정이 될 무렵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효과적이었다. 서연은 전 남자친구와 정리를 하고 싶어 했다. 좋아. 그녀는 원하는 정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독신 여성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집에 가서 서연의 모든 물건을 챙겼다. 버린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옹졸하지 않았다. 그냥 깔끔하게 상자에 포장해서 차고에 쌓아두었다. 그녀의 옷, 책, 향초 컬렉션, 요가 매트, 비싼 스킨케어 제품들. 서연이 한때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든 것이 상자에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자물쇠를 바꿨다. 새벽 2시에 끝났을 때 나는 지쳤지만 이상하게 활력이 넘쳤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서연이 결정한 것에 단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나는 자유를 꿈꿨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소파에서 잠을 자서 목이 뻣뻣했다. 노크는 계속되었고 다급하지는 않았지만 끈질겼다. 지수가 현관에 서 있었고 근처 가게에서 사온 커피와 베이글을 들고 있었다. 아침 식사, 그녀는 나를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그리고 업데이트. 무슨 업데이트? 내 아내가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멜다운을 겪고 있어. 이것 좀 봐.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서연의 인스타그램은 난장판이었다. 로마에서 찍은 사진들, 트레비 분수, 콜로세움, 비싼 레스토랑. 하지만 글귀는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로마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 때로는 마음을 따라야 해. 어젯밤. 이현우가 과민 반응하고 있어. 그냥 친구랑 여행 온 건데. 오늘 아침. 내 남편이 왜 전화를 안 받지? 말도 안 돼. 1시간 전. 그리고 가장 최근 것. 어떤 남자들은 아내가 남자친구를 갖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정말 불안정하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있어. 나는 말했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댓글 좀 봐. 나는 아래로 스크롤했다. 우리 공동 친구들과 이웃들 대부분이 나와 지수의 셀카를 보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잠깐만. 이현우가 옆집 여자랑 이혼 절차 밟고 있다고 올리지 않았어? 아가씨, 다른 남자랑 유럽에 날아가면서 남편이 괜찮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 서연의 동료 사라로부터. 이거 정말 엉망진창이네. 내 친구 신의 술집 주인 진철로부터. 최고의 댓글은 시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다. 서연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그녀는 비난받고 있어. 지수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더 심해질 거야. 마침내 다시 켠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 클라인이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말했다. 서류가 접수되었고 그녀는 통지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메일로 보냈고 로마에 있는 그녀의 호텔에 서류 배달원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가출과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나라를 떠날 때 판사들은 종종 신속하게 처리하거든요. 특히 소셜미디어에 사진 증거가 있을 때는요. 클라인이 전화를 끊은 후 지수와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베이글을 먹으며 온라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연의 게시물은 점점 더 절박해졌고 민주는 최근 사진에서 눈에 띄게 사라졌다. 그가 드라마에 질렸다고 생각해? 지수가 물었다. 민주는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해. 대학 때도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냥 사라지곤 했어.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내 전화가 낯선 이탈리아 번호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했다. 이현우 씨, 민준입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었어요. 나는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커피를 뿜을 뻔하며 웃었다. 오, 이건 완벽해. 그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 답장할 거야? 절대 아니. 그냥 안달나게도. 그날은 정오 무렵에 더 흥미로워졌다. 진철이 그의 술집에서 전화했다.
이봐, 여기 당장 와야 해. 서현 친구들이 여기 와서 너에 대해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녀. 어떤 친구들? 타샤랑 미야. 그들이 너를 통제적이고 학대적이라고. 그래서 서연이 유럽으로 도망쳐야 했다고 말하고 있어. 지수가 내 차 열쇠를 집었다. 가자. 진철의 술집은 화요일 오후치고는 꽤 붐볐다. 타샤와 미아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음료와 동네 가십거리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한창이었다. 그는 항상 질투심이 많았어. 타샤가 말했다. 서연이가 그가 그녀의 휴대폰을 뒤지고 그녀의 지출을 감시하고 남자친구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건 감정적 학대야. 미아가 덧붙였다. 그녀가 마침내 떠날 용기를 냈어. 나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대화가 뚝 그쳤다. 숙녀 여러분.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좋은 오후입니다. 타샤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현우 씨, 우리는 그냥 내 결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 들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온 서연의 문자를 보여주었다. 이게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낸 거야. 그녀는 정리를 위해 전 남자친구랑 로마에 있어. 단지 네가 무엇을 변호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해서. 주변 테이블의 여자들이 더 잘 보려고 몸을 기울였다. 한 명이 숨을 헐떡였다. 다른 한 명이 속삭였다. 오 세상에, 그녀가 우리에게 말한 것과 다르잖아. 미아가 더듬거렸다. 나는 확신해. 확신하지 못할 걸. 서연은 거짓말에 능숙하거든. 나는 휴대폰을 치웠다. 하지만 이봐,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유럽에 날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 나는 그들을 남겨두고 나왔다.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변호했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지수는 내가 테이블로 돌아오자 시익 웃었다. 멋졌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그날 저녁 드라마는 더 좋아졌다. 민주는 서연의 공개적인 멜다운에 질려서 그녀를 호텔에 두고 사업을 하러 간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호텔 방에서 우는 사진을 올리며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와 어떤 남자들은 강한 여자를 감당하지 못해와 같은 글귀를 달았다. 댓글은 잔인했다. 공감을 원한다면 다른 남자 때문에 남편을 버리지 마. 옆집 여자 제네트로부터 로마에서 전 애인이랑 침대를 만들었으니 그 안에서 자. 서현의 사촌으로부터 이걸 보는 게 창피하다. 그녀의 옛 직장 상사로부터.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밤 9시에 민준이 완전히 다른 여자와 함께 로마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을 때 나왔다. 비싼 드레스를 입은 금발 여자. 확실히 내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글귀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였다. 지수는 즉시 스크린샷을 찍었다. 오, 이건 너무 좋아. 그가 그녀를 버렸어.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이탈리아에서 전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음성 사서함으로 보냈고 지수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메시지를 들었다. 이현우 씨, 제발 전화 받아. 당신이 화났다는 거 알지만 이건 보이는 것과 달라. 민준이랑 나는 그냥 친구야. 우리는 그냥 오래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신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 내일 집에 갈 거고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없는 동안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사랑해. 지수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이혼 서류, 자물쇠 교체, 그녀의 물건이 포장된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꽤 충격적인 귀환이 될 것이었다. 우리는 저녁 내내 준비를 했다. 지수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물건 일부를 내 거실로 옮겼다. 노트북, 옷 몇 벌, 세면 도구.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었다. 이거 확실한 거야? 그녀가 손님용 옷장에 옷을 걸면서 내가 물었다. 이거 엉망이 될 거야. 이현우 씨, 내 아내는 다른 남자랑 로마에 있고 소셜미디어에 그것에 대해 올리고 그것에 대해 화를 냈다고 너를 호들갑 떤다고 부르고 있어. 엉망은 이미 일어났어. 우리는 단지 반격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가 옳았다.
서현은 비행기에 탔을 때 선택을 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었다. 나는 내 페이스북 관계 상태를 복잡함으로 바꾸고 어제 나와 지수가 찍은 셀카를 올렸다. 때로는 변화가 빠르게 찾아온다. 이 힘든 시기에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귀와 함께 좋아요와 지지 댓글이 즉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비행기는 아침 6시에 착륙했다. 그녀는 8시까지 집에 올 것이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침 7시 45분에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 지순의 집에서 문자가 왔다. 검은색 세단이 방금 도착했어. 쇼타임이야. 창밖으로 나는 서연이 우버에서 내려 여행 가방을 끌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지치고 헝클어져 보였다. 그녀의 머리는 엉망이었고 비싼 여행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긴 비행 내내 온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으로 가서 열쇠를 사용해 보았다.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고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밀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찾는 것을 보았다. 아마 나에게 전화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가 지난 2일 동안 내가 그녀의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뒷문으로 가서 그 열쇠도 사용해 보았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현우,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샤워하고 옷을 입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클라인이 나에게 모든 이혼 서류 사본을 보냈고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송달되었다. 서연은 이제 내가 우리 결혼을 끝내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통지받았다. 노크는 계속되었다. 이현우, 이건 말도 안 돼. 당장 문 열어. 9시쯤 지수가 내 뒷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녀를 부엌 문으로 들여보냈다. 그녀가 1시간 넘게 밖에 있었어. 지수가 말했다. 온 동네가 구경하고 있어. 좋아. 그냥 구경하게 둬. 그녀랑 얘기할 거야? 결국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나랑 상의 없이 일주일 동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잖아. 그녀는 나랑 상의 없이 1시간 동안 현관에 서 있을 수 있어. 지수가 시익 웃었다. 너 점점 더 무자비해지고 있네. 마음에 들어. 9시 30분. 서연이 마침내 지수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녀가 현관 마당을 서성거리며 귀에 휴대폰을 대고 있는 것을 창문으로 보았다. 지수는 3번째 벨소리에 받았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켰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지수야, 세상에. 이현우 씨 거기 있어? 그가 자물쇠를 바꿨고 전화를 받지 않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는 여기 있어. 제발 그만 유치하게 굴거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말해줘. 여기도 내 집이야. 사실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이혼 서류 받지 않았어? 침묵. 무슨 이혼 서류? 로마에 있는 내 호텔에 배달되고 내 이메일로 보내진 서류 말이야. 가출과 불륜 때문인 것 같아. 다시 침묵.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현우는 나랑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혼 신청을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다른 남자랑 유럽에 날아가기 전에 그와 먼저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지? 나는 서연이 울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수야, 제발. 나는 그냥 그와 얘기해야 해. 모든 것이 오해야. 잠깐만. 지수는 전화를 음소거하고 나를 보았다. 그녀한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바로 나간다고 말해줘. 나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서연이 현관에 서 있었고 휴대폰은 여전히 귀에 대고 있었으며 마스카라가 뺨을 따라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작고 길을 잃었고 3일 전에 공항 셀카를 보냈던 자신감 넘치는 여자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이현우 씨, 그녀는 지수와의 전화를 끊고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물쇠가 바뀌었고 지수가 이혼 서류에 대해 뭐라고 말했고
어제 호텔에서 서류를 받았잖아. 이메일 확인 안 했어? 아니. 민준이 못되게 굴어서. 이메일 확인 안 했어. 민준이 못되게 굴었다고? 충격적이네. 그녀는 나를 껴안으려던 것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비꼬지 마. 이건 재미없어. 내 말이 맞아? 재미없어. 한심해. 이현우 씨, 제발요. 안에 들어가서 어른답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뜻이야? 아니라고? 내가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는 뜻이야. 너는 전 남자친구랑 로마에 가기 위해 이 집을 버렸어. 이혼 서류는 진짜야. 자물쇠는 바뀌었고 내 물건은 차고에 포장되어 있어. 그녀는 내가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진심일 리가 없어. 완전 진심이야. 하지만 나 돌아왔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다른 남자랑 3일 동안 유럽에 있다가 소셜미디어에 온통 올리고 아내가 전 애인이랑 도망갔다고 화를 냈다고 나를 호들갑 떤다고 부른 후에 말이지. 그건 그런 게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건데, 서현? 말해봐.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우리는 그냥 얘기하고 있었을 뿐이야. 오래된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어. 정리가 필요했어. 그리고 그걸 얻었어? 뭐? 정리. 네가 거기 가서 찾으려 했던 거 얻었냐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가 날 호텔에 버렸어. 그는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이 엉망진창에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그는 어떤 이탈리아 여자랑 어울리러 갔고 날 혼자 남겨뒀어. 그래서 정리를 얻지 못했구나. 너는 단지 네가 결혼 생활을 포기한 바로 그 남자에게 로마에서 버려졌을 뿐이야. 나는 우리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다른 남자랑 유럽에 날아갔어. 내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그녀가 더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실수라고 불러. 멍청하고 끔찍한 실수. 하지만 누구나 실수를 해, 이현우. 결혼은 그런 거야. 실수를 함께 극복하는 거지. 어떤 실수는 극복하기에는 너무 커. 누가 그래? 이혼 신청을 승인한 판사가 그랬어. 지수가 내 옆 현관에 나타났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내 낡은 대학 시절 스웨트 셔츠 중 하나를 입고 있었다. 모든 게 괜찮아? 그녀가 달콤하게 물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왜 그 사람 옷을 입고 있어? 아, 이 낡은 거. 이현우 씨가 빌려줬어. 우리 집 리모델링 하는 동안 거실에서 지내고 있거든. 일시적인 거야? 서연은 우리 사이를 오갔다. 너희, 우리, 뭐야? 내가 물었다. 함께. 우리는 친구야. 좋은 친구. 다른 사람 때문에 유럽으로 도망치지 않는 종류의 친구. 말도 안 돼. 내가 3일 동안 없었는데 너희는 다른 여자를 우리 집에 들였어. 여기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야. 지수가 말했다. 여기는 그의 집이야. 네가 로마로 이사했을 때 네가 이사한 거야. 나는 로마로 이사하지 않았어. 그냥 여행이었어. 전 남자친구랑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로 일주일 동안 가는 여행. 서연은 절망적으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현우 씨, 제발요.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거 알지만 이건 미친 짓이에요. 어리석은 여행 때문에 저와 이혼할 수는 없어요. 두고 봐.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이상하네. 나는 실수를 했어. 누구나 실수를 해. 누구나 실수를 해.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실수를 하는 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는 않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게시물들 봤어. 모두가 그 게시물들을 봤어. 온 동네가 봤어. 내 친구들, 내 가족, 내 동료들. 너는 우리 결혼 문제를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어. 나는 단지 내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축하해. 너는 결혼 생활에서 바로 나아갔어. 그녀는 현관 계단에 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지만 일어나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붉고 부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차가울 수 있어? 8년의 결혼 생활인데. 너는 그냥 모든 것을 버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 네가 비행기에 탔을 때 네가 버렸어. 지수가 내 어깨를 꽉 쥐었다. 커피 더 만들러 갈게. 이거 좀 걸릴 것 같아. 그녀가 안으로 들어간 후 서연과 나는 현관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망가지고 절망적으로 보였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단지 이상한 안도감뿐이었다. 내가 결혼한 여자는 네가 한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같은 사람이야. 아니야. 같은 사람은 나를 공개적으로 굴욕시키지 않았을 거야. 같은 사람은 남편 대신 다른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같은 사람은 내가 그것에 대해 화를 냈다고 나를 호들갑 떤다고 부르지 않았을 거야. 나는 두려웠어. 나는 혼란스러웠어. 민주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이 환상을 그렸고 나는 거기에 휩쓸렸어. 그리고 이제 네 진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구나. 네가 거짓말이었던 환상 때문에 남편을 버린 여자라는 것을. 그녀는 마치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내 물건은 차고에 있어. 내가 말했다. 언제든지 가져가도 돼. 그냥 먼저 전화해. 이현우 씨, 잠깐만요.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창문을 통해 나는 그녀가 20분 더 현관 계단에 앉아 울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다른 우버를 불렀고 떠났다. 기분 어때? 지수가 갓 내린 커피잔을 건네며 물었다. 자유로워.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이었다. 다음 며칠은 전화 통화, 법적 서류, 소셜미디어 드라마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서연은 쇼핑몰 근처의 장기 투숙 호텔에 머무는 것 같았고 여론을 되찾기 위해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간단했다. 나를 무해한 친구 여행에 과민 반응하는 통제적인 남편으로 묘사하는 것.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것 좀 봐. 지수가 아침 식사 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는 편안한 일상을 시작했다. 그녀는 커피를 만들고 나는 계란을 만들고 진철이 서연쇼라고 부르기 시작한 최신 드라마를 함께 따라잡았다. 서연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내가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침대가 식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들였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자신을 복수심에 불타는 남편의 희생자로 내세우고 있었다. 댓글은 동정적이지 않았다. 아가씨, 다른 남자랑 로마에 갔잖아. 뭘 기대했어? 그녀의 전 동료로부터 사람들이 그것이 순수하다고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낭만적인 휴가에 대해 게시하지 마. 옆집 여자 자네트로부터 멍청한 게임을 하면 멍청한 상을 받는 거야. 내 동생 마이크로부터. 하지만 나를 소리내어 웃게 만든 댓글은 서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민준이랑 이탈리아에서 네 침대를 만들었어. 이제 그 안에서 자. 그녀의 어머니조차도 그녀에게 질렸네. 지수가 말했다. 힘들겠네. 내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 클라인이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좋은 소식은 이혼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출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나쁜 소식은 그녀가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들이 자산의 절반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녀의 사건은 약합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자산 분할에서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전화를 끊은 후 지수가 제안했다. 내일 진철이 술집에서 퀴즈 나이트를 열어. 우리 가야 해. 지금은 사람들 많은 곳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바로 그래서 가야 하는 거야. 집에 숨어 있으면 유죄처럼 보여. 나가서 네 삶을 사는 것은 네가 품위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무고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녀가 옳았다. 다음 날 저녁
진철의 술집은 붐볐다. 퀴즈 나이트는 우리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고 그곳에 있는 사람 절반은 내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많은 동정적인 시선과 격려의 말을 받았다. 이현우 씨 괜찮아, 친구?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톰으로부터. 내 아내 유럽 여행에 대해 들었어. 힘들겠네, 친구. 진철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스티브로부터. 그녀 없이 더 잘 지낼 거야. 거의 모르는 여자 제니퍼로부터.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내 결혼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와 나는 뒤편에 있는 테이블을 찾아 음료를 주문했다. 퀴즈 질문은 영화에 관한 것이었고 나는 그 분야에 끔찍하게 약했다. 하지만 지수는 놀라울 정도로 대중문화에 강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말로. 그런데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분명히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고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동네 술집치고는 약간 너무 꽉 끼고 너무 짧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충성스러운 친구들인 타샤와 미아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곧장 바로 향했다. 방 안의 대화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쳐다보고 있었다. 이거 재밌겠네. 지수가 중얼거렸다. 바 뒤에 있는 진철은 카운터 아래로 숨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들에게 음료를 따랐지만 평소의 친근한 농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퀴즈 게임의 처음 몇 라운드 동안 서현과 그녀의 친구들은 바에 머물렀고 어떤 남자들은 아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남자친구를 갖는 것, 그리고 자신감 부족이 남성에게 매력 없는 특성이라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게임에 집중했다. 사실 지수와 나는 꽤 잘하고 있었다. 우리는 3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라운드 사이에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곧 신랄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짓는 그 가짜 미소를 지으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현우 씨. 그녀가 주변 테이블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두 분이 함께 외출하는 걸 보니 좋네요. 그리고 지수 씨도 물론이죠. 두 분 정말 편안해 보이네요. 우리는 괜찮아. 고마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은 8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빨리 극복하는 게 놀랍네요. 어떤 사람들은 전 애인이랑 유럽에 날아가는 게 놀랍네요. 지수가 달콤하게 대답했다. 서연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그건 이현우 씨와 저 사이의 사적인 문제예요. 네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도 사적인 문제였나? 옆 테이블의 제니퍼가 물었다. 네가 민준이랑 트레비 분수에서 찍은 사진들 봤거든. 사적인 문제치고는 꽤 낭만적이던데. 몇몇 사람들이 웃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녀가 쏘아붙였다. 나는 내가 본 것을 알아. 제니퍼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 낭만적인 휴가를 보내는 것이었어. 낭만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왜 레스토랑 사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완벽한 저녁이라고 캡션을 달았어? 이 질문은 서연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명히 따라온 톰에게서 나왔다. 그건 멍청한 짓이었어. 스티브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멍청한 짓이었기 때문이다. 술집은 이제 조용해졌다. 모두가 펼쳐지는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방을 둘러보았고 타샤와 미아 외에는 동맹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들은 이해 못해. 그녀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결혼은 복잡해. 때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이 필요해. 공간은 한 가지야. 진철이 바 뒤에서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애인이랑 로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아. 민준이랑 나는 그냥 친구야. 호텔 방을 공유하는 친구들. 이 말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왔지만 그는 분명히 서연의 여행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우리가 호텔 방을 공유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네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으니까. 룸서비스 아침 식사가 최고라는 캡션과 함께. 그리고 민준이 위치 태그됐어. 서연은 토할 것처럼 보였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네가 바람 피웠다는 뜻이야. 제니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네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나는 바람 피우지 않았어. 그럼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유럽에 날아가는 걸 뭐라고 부르는데? 톰이 물었다. 나는 내 과거의 중요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고 불러. 술집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리? 진철이 반복했다. 좋은 말이네. 정리를 원해? 스티브가 소리쳤다. 내 남편이 이혼 신청을 했잖아. 그게 내 정리야. 서연은 방을 둘러보았고 모든 웃는 동정심 없는 얼굴들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보았다. 이현우 씨, 제발요.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내 말이 맞아, 서연. 그게 아니야. 안도의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보다 훨씬 더 나빠. 네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굴욕시켰어. 너는 우리 결혼 문제를 소셜미디어 구경거리로 만들었어. 네가 아내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고 화를 냈다고 나를 호들갑 떤다고 불렀어. 그리고 이제 너는 여기서 사람들이 내가 이 이야기의 악당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었다. 3일 전, 나는 아내로부터 그녀가 전 남자친구랑 로마로 날아간다는 문자를 받았어. 묻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였지. 그녀는 나한테 진정하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진정했지.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해서 이혼 신청을 했어. 방 안에서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최고의 부분이 뭔지 알아? 민준이 로마에서 그녀를 버렸어. 그녀를 호텔에 혼자 남겨두고 다른 여자랑 어울리러 갔지. 그래서 그녀는 원했던 정리조차 얻지 못했어. 그녀는 단지 2번 버려졌을 뿐이야.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한 번은 남편에게.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서연이 울기 시작했고 마스카라가 뺨을 따라 얼룩졌다. 너희들 모두 끔찍한 사람들이야. 그녀가 눈물 속에서 말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우리는 충분히 알아. 제니퍼가 말했다. 서연은 나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행복했으면 좋겠네. 나는 행복해지고 있어.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고 타샤와 미아는 혼란스러운 새끼 오리처럼 뒤따랐다. 술집은 10초 정도 조용했다가 갑자기 대화와 웃음으로 폭발했다. 와, 이현우, 진철이 나에게 새 맥주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그거 잔인했어. 그녀가 시작했어. 응. 하지만 네가 끝냈지. 지수가 테이블 아래서 내 손을 꽉 쥐었다. 기분 어때? 8년간의 좌절을 5분 안에 풀어놓은 기분이야. 좋아. 그녀가 받을 만한 대가였어. 퀴즈 게임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서연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었다. 내 전화가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했다. 민준이었다. 내 아내가 호텔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어.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 나는 지수에게 문자를 보여주었다. 답장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당연하지. 나는 답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녀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로마에 그녀를 버리지 말았어야지. 그는 즉시 답장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이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럼 유부녀랑 엮이지 말았어야지. 내일 너한테 갈게. 나는 그 문자를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오, 이거 재밌겠네. 그녀가 말했다. 무슨 생각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생각해낼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내 집에 왔을 때 그는 내 연간 소득보다 더 비쌀 법한 검은색 BMW를 몰고 왔다. 그는 이사회 회의에 가는 것처럼 차려입었다. 비싼 정장, 이탈리아제 구두. 그가 진입로로 걸어 들어올 때 햇빛에 반짝이는 금시계. 나는 부엌 창문으로 그를 보며 커피를 다 마셨다. 지수는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갔지만
그녀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트북과 옷 몇 벌을 흩어놓았다. 민주는 마치 자신이 그곳의 주인인 양, 자신감 있고 명령하는 어조로 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를 1분 동안 두드리게 내버려 두고 문을 열었다. 민준,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놀랍네. 그는 대학 시절과 똑같이 생겼었다. 단지 옷이 더 비싸고 머리 스타일이 더 좋을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주먹을 부르는 그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말했다. 그래? 서연과의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었어. 그래? 들어와도 될까? 아니. 그는 눈을 깜빡였고 분명히 거절당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내 말 들었잖아. 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이현우 씨,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 어른들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자지 않아. 그건 그런 게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건데, 민준? 말해봐. 그는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이봐, 서연이가 몇 달 전에 나한테 연락했어. 그녀는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갇힌 기분이었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어.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녀를 로마에 데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나? 그녀는 관점이 필요했어. 상황으로부터의 거리, 남편으로부터의 거리, 불안정한 관계로부터의 거리? 나는 웃었다. 누구에 따르면? 그녀와 자고 싶어 하는 남자에 따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바로 그렇게 간단해. 너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기회를 받고 그걸 잡았어.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았지. 그녀의 결혼은 이미 끝났어. 그녀는 너희 두 사람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멀어졌다고, 비참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넌 그녀를 믿었어? 왜 안 믿겠어? 그녀가 나한테 거짓말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이야. 서연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할 뿐이야. 그게 그녀의 본성이지. 민주는 짜증스러워 보였다. 이봐, 내가 몇 가지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 몇 가지 실수? 너는 유부녀를 유럽에 데려가서 그녀와 잤어.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선택이야. 우리는 자지 않았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야? 우리는 호텔방을 공유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 육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이야. 그녀는 너무 감정적이었고 너무 갈등했어. 그녀는 당신 때문에 여행 내내 울었어. 그럼 왜 집에 오지 않았지? 그녀는 두려웠어. 그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녀는 너랑 로마에 머물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로 결심했구나.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뭘 알아냈지?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집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 됐네. 내가 그녀를 원하지 않아서. 이현우 씨.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 그녀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 그녀는 나의 이미지를 사랑해. 안정성, 집, 우리가 함께 만든 삶. 하지만 그녀는 지루해지면 다른 남자와 도망가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누구나 실수를 해. 그 말 좀 그만해.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거야. 그녀는 이 여행을 몇 주 동안 계획했어. 비행기 표를 사고 호텔을 예약하고 짐을 싸고 공항으로 운전해 갔어. 언제든지 그녀는 멈추고 아마 전 남자친구랑 유럽에 날아가는 건 나쁜 생각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 그녀는 나 대신 너를 선택했어.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너희 둘 다 나를 내버려둬. 그녀는 형편없는 호텔에 있어. 돈도 없고 우울해하고 거의 먹지도 않아. 내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차가울 수 있어? 연습하면 돼. 그녀는 내 아내야. 그녀는 내 전 아내야. 이혼 서류는 접수됐어. 실수 한 번 했다고 8년의 결혼 생활을 버릴 수는 없어. 두고 봐. 민주는 내가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 너는 결혼해 본 적이 없잖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너를 배신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겪어본 적이 없잖아. 그녀는 당신을 상처 입힐 의도가 없었어. 그녀는 우리 낭만적인 저녁 식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민준. 그녀는 우리 호텔에서 위치 업데이트에 너를 태그했어. 내가 그것에 대해 화를 냈다고 나를 호들갑 떤다고 불렀어. 그녀가 나를 상처 입힐 의도가 없었다면 그녀는 꽤 설득력 있는 연기를 했어. 그녀는 단지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녀는 나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했어.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없자 그녀는 나를 통제적인 남편처럼 보이게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 민준이 다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봐. 이렇게 엉망이 된 건 미안해. 나는 결코 이렇게까지 될 의도가 없었어. 무슨 의도였는데? 나는 아마 그녀가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고 깨끗하게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거지. 너 말인가? 아마도 그래서 내 결혼을 깨뜨리고 싶었구나.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원했어. 너랑, 저랑요. 우리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 복잡하다고? 어떻게? 의존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모든 것이 그녀의 감정, 그녀의 문제, 그녀의 결혼, 그녀의 남편에 관한 것이어야 했어. 나는 그녀가 계속해서 당신에 대해 울고 당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라인에 무언가를 올렸기 때문에 로마를 즐길 수도 없었어. 나는 거의 그를 동정할 뻔했다. 거의. 그래서 그녀를 버렸구나. 버린 게 아니야. 그냥 공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야. 그녀는 나를 숨 막히게 했어. 그리고 너는 그녀를 낯선 나라에 혼자 남겨뒀어. 그녀는 성인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품이 있네. 이봐. 나는 이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녀의 비행기 표 값을 내줄게.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게.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이미 집에 왔어. 내 말은 진짜 집에. 너랑 같이.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민주는 동네를 둘러보았고 교회의 집들과 잘 다듬어진 잔디를 보았다. 이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야? 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삶. 이건 내 삶이고 너와 서연이 하고 있던 어떤 게임보다 훨씬 더 나아.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 비밀 문자, 소셜미디어 게시물, 유럽으로의 극적인 도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민준. 그건 연극이야. 이해 못하는구나. 나는 완벽하게 이해해. 너는 불행한 아내를 지루한 남편에게서 구해주는 영웅이 되고 싶었어. 그녀는 교회 생활에는 너무 세련된 여자가 되고 싶었어. 너희 둘 다 자신의 환상에 너무 빠져서 사람들이 삶을 로맨틱 코미디처럼 다룰 때 진짜 사람들이 다친다는 것을 잊었어.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너는 네가 온 어떤 유럽 도시로 돌아가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녀는 도움이 필요할 거야. 그럼 도와줘. 네가 그녀의 결혼을 깨뜨렸잖아. 네가 그 결과를 감당해야지. 그럴 수 없어. 내일 떠나. 물론이지. 민주는 자신의 차로 걸어가다가 돌아섰다. 솔직히 미안해. 이렇게 엉망이 될 의도는 없었어. 하지만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지수에게 전화했다.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그가 사과하고 서연의 비행기표 값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어. 관대하네. 그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간 장본인인데 그가 그들이 자지 않았다고 인정했어. 믿어? 나는 그 말에 대해 생각했다. 응, 사실 믿어. 서연은 아마 로맨스를 즐기기에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을 거야. 민주는 지저분한 감정을 다루는 타입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그녀의 드라마에 질려서 떠났어. 그들 둘 다 받을 만한 대가였어. 그날 저녁 클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은 뭐야? 그녀는 위자료의 절반을 원합니다. 무슨 근거로? 8년의 결혼 생활과 당신을 부양하기 위해 그녀의 경력을 희생했다는 그녀의 주장. 나는 웃었다. 그녀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어. 나는 기술 컨설턴트였고 우리 수입은 비슷했어. 알아요. 그녀의 사건은 약하고 그녀의 변호사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법정에 가는 대신 협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낮은 가격을 제시하세요. 그녀는 약한 위치에 있고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길어질수록 여론은 그녀에게 더 불리해질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있어? 원하는 만큼. 안정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은 그녀야. 그녀는 호텔에 살고 있고 돈도 없고 평판은 망가졌어. 시간은 우리 편이야.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통제력. 서연이 공항에서 그 문자를 보낸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기분이 좋았다. 2주 후 진철이 나를 초대했다. 토요일 밤에 동네 파티를 열 거야. 그가 말했다. 라이브 음악, 바비큐 온 동네가 다 올 거야. 너도 와야 해. 모르겠어, 진철. 이혼 때문에 아직 상황이 좀 엉망이야. 바로 그래서 와야 하는 거야. 네가 괜찮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 게다가 지수가 온다고 했어. 나와 지수는 지난 몇 주 동안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여전히 내 거실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고 그녀의 집 리모델링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편안한 일상을 시작했다. 함께 저녁을 만들고 영화를 보고 내 망가진 결혼 외에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거 혹시 우리 엮어주려는 거야? 내가 진철에게 물었다. 아마도. 그게 그렇게 나빠?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하지만 곧 할 거잖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그가 옳았다. 토요일 밤, 동네 파티는 한창이었다. 진철은 그의 술집 뒤 주차장에 무대를 설치했고 지역 밴드가 클래식 록 커버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온 동네가 다 나왔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커플, 싱글. 심지어 보통 혼자 지내는 몇몇 노인들까지. 지수와 나는 함께 도착했고 그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는 많은 의미심장한 시선과 속삭임을 받았지만 모두 친근했다. 이웃들은 분명히 내 이혼에서 편을 들었고 그들은 내 편을 들었다. 이현우 씨. 제네디 우리를 그녀의 테이블로 손짓했다. 어떻게 지내? 매일 더 좋아지고 있어. 좋네. 그 여자는 너한테 지옥이었어. 이제 끝났어. 정말? 그녀가 여전히 내 집 절반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녀의 변호사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 성공하지는 못할 거야. 알았어. 우리가 내 뒤에 있어. 톰이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다. 그녀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지수가 테이블 아래서 내 손을 꽉 쥐었다. 고마워, 모두. 너희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의미야. 밴드는 좋았고 음식은 맛있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수와 나는 몇 곡 춤을 추고 바비큐 한 접시를 나눠 먹고 우리를 마치 커플인 것처럼 대하는 이웃들과 이야기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9시쯤 해가 지자 익숙한 검은색 BMW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민준, 그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수가 중얼거렸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마치 자신이 그곳에 속한 것처럼 파티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캐주얼하게 차려입었고 청바지와 버튼다운 셔츠를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교회의 가족들과 동네 단골들 사이에서 어색해 보였다. 주변의 대화가 그가 눈에 띄면서 잦아들기 시작했다. 저 남자 아니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을 로마에 데려간 남자,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민주는 우리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왔다.
이현우 씨, 그가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아니, 안 해. 서연에 관한 거야. 나는 서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그녀는 병원에 있어. 그 말이 내 주의를 끌었다. 뭐라고? 어젯밤에 약을 먹었어. 그녀의 친구가 오늘 아침에 그녀를 발견했어.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세상에. 그녀는 괜찮아? 내가 묻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널 찾고 있어. 나는 그녀를 방문할 수 없어. 이현우 씨. 그녀는 죽을 뻔했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이제 쳐다보고 있었고 우리 대화를 엿들으려 애쓰고 있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들어줄 곳이라면 어디든. 나는 일어섰다. 좋아, 얘기하자. 우리는 군중을 떠나 음악 소리가 덜 시끄러운 주차장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그녀는 무너졌어, 민준이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어. 결혼, 집, 친구들, 직업, 모든 것을. 그들은 어제 그녀를 해고했어.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가 그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어. 나는 순간적인 동정심을 느꼈지만 그것을 떨쳐버렸다. 그게 내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만들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녀는 실수를 했어. 그걸 실수라고 부르지 마. 그건 선택이었어. 일련의 선택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결과와 함께 살고 있어.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 어떻게 그렇게 냉담할 수 있어? 너는 그녀를 사랑했잖아.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픈 거야. 그럼 그녀를 도와줘. 뭘 도와줘? 그녀가 다른 남자한테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도록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민준이 내가 너무나 질렸던 그 몸짓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봐,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나는 여기에 엮이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녀는 인간이고 그녀는 상처받았어.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했기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너는 그녀의 남편이야. 나는 그녀의 전 남편이야. 이혼은 다음 주에 마무리될 거야. 너는 그걸 막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민주는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파티를 돌아보았다. 이 온 동네가 그녀를 괴물이라고 생각해. 그녀가 스스로 괴물이 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 너는 그녀를 변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엇으로부터? 진실로부터? 굴욕으로부터? 그녀는 로마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을 때 스스로를 굴욕시켰어. 그녀는 내가 화를 냈다고 나를 호들갑 떤다고 불렀을 때 스스로를 굴욕시켰어.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전 애인과 아내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스스로를 굴욕시켰어. 그녀는 혼란스러웠어. 그녀는 이기적이었어. 차이가 있지.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이게 끝이야? 너는 그녀가 스스로를 파괴하게 내버려 둘 거야? 나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과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둘 거야. 내가 내 선택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무슨 선택인데? 자존심을 갖는 선택. 민주는 파티를 다시 한번 보고 나를 보았다. 행복했으면 좋겠네. 나는 행복해지고 있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나는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얼마나 심각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괜찮을 거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지수는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진심이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진심인가? 1년 전. 누군가 서연이 병원에 있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녀 곁에 있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 이전, 민준 이전, 거짓말, 조종, 그리고 공개적인 굴욕 이전이었다. 응, 나는 마침내 말했다. 진심이야. 밴드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고 우리 주변의 대화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전철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갈지 궁금해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었다. 대신 나는 지수에게 춤을 추자고 청했다. 우리는 무대 앞에 임시 댄스 플로어로 갔고 밴드가 내가 모르는 느린 노래를 연주할 때 그녀는 내 목에 팔을 감았다. 그녀는 내 팔 안에서 편안했다. 단단하고 진짜고 현재에 있었다. 다른 남자 때문에 유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괜찮을 것 같아. 후회는 없어? 모든 것. 이혼, 공개적인 대결. 그녀를 다시 보지 않는 것. 나는 우리가 음악에 맞춰 흔들리면서 그 말에 대해 생각했다. 후회 없어. 좋아. 너는? 이 엉망진창에 엮인 거 후회해? 그녀가 미소 지었다. 네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는데 8년이나 걸렸다는 것만 후회해. 무엇보다 더 나은 대우? 환상 때문에 너를 버릴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 그녀가 그랬다고 생각해? 나는 그녀가 실제 삶에 지쳤고 동화를 쫓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동화가 악몽으로 변했을 때 그녀는 내가 뒷수습을 해주기를 기대했어.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았지. 그리고 당신도 그랬죠. 노래가 끝났지만 우리는 다음 노래에 맞춰 계속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미소 짓고 있었다. 동네는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커플로 받아들였다. 11시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내 전화가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했다. 병원에 오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건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줬을 거야. 그녀는 너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민준 나는 지수에게 문자를 보여주었다. 오, 그녀가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네. 아마도 그가 마침내 성장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가 자신이 엮인 엉망진창을 마침내 깨달았을지도 몰라. 어쨌든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진철이 파티를 정리하는 것을 돕고 조용한 교회의 거리를 함께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밤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지수가 우리가 내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물었다.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척하는 거야. 그녀가 웃었다. 어떻게 되어가는데? 끔찍하게. 좋아.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나는 현관문을 열었고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이제 다른 느낌이었고 더 가벼웠다. 마치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다. 이현우 씨, 지수가 우리가 거실에 서 있을 때 말했다. 응? 그녀가 로마에 가서 기뻐. 왜? 그녀가 가지 않았다면 너는 결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고 나는 너에게 더 나은 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기회를 결코 갖지 못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약속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 모든 엉망진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서연, 민준, 이혼 서류 또는 공개적인 굴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클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모든 청구를 철회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것이든 서명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는 그녀가 더 이상 어떤 지렛대도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평판은 망가졌고 돈도 직업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모든 것이 끝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끝났군요.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현우 씨.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지수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좋은 소식? 그녀가 물었다. 최고의 소식. 끝났어. 기분 어때? 아주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나서 이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이야. 그녀는 나에게 커피잔을 건네주고 미소 지었다. 좋게 들리네. 3일 후 이혼 서류가 서명되고 접수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차, 개인 물품,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집도, 위자료도,
내 삶과의 더 이상의 연결도 없었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민주는 그 주에 도시를 떠났고 유부녀와 엮이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 같았다. 지수의 집 리모델링은 내 이혼이 마무리된 바로 다음 날, 신기하게도 끝났지만 그녀는 어쩐지 내 거실에서 이사하지 않았다. 6개월 후 나는 서연이 한때 울었던 바로 그 현관에서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승낙했다.